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내 일상의 불편함, 우리 동네의 작은 문제가 어떻게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정책이 되는 걸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과정 뒤에는요, 사실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개인의 목소리가 어떻게 거대한 국가 정책으로 탄생하는지 그 비밀스러운 과정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책이 탄생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 개인의 고통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커지는지,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 사이에서 어떻게 정부의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 즉 의제에 오르는지 그 경쟁을 살펴볼 겁니다. 의제가 되면 해결책을 만들어야겠죠? 그 방법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계획이 정치 현실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따라오시면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정책의 탄생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상적인 정책 과정은 보통 이렇게 5단계로 설명해요. 먼저 어떤 문제가 정부의 관심을 끄는 의제 설정에서 출발해서 여러 대안을 만들고 그중 최고를 결정해서 집행에 옮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마지막 5단계 평가입니다. 보세요. 평가는 끝이 아니죠. 다시 새로운 의제 설정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정책 과정이란 게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순환 고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순환 과정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아주 작은 곳. 바로 한 사람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맞아요. 모든 위대한 정책의 시작은 정말 사소해 보이는 개인의 문제에서부터입니다. 나 혼자 또는 우리 가족만 겪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서 작은 싹이 트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네? 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개인의 문제가 비로소 사회의 문제로 한 단계 진화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많은 사람이 겪는다고 다 사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사회 문제는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함 때문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부가 함께 나서서 풀어야 해. 라는 믿음이 공유될 때 비로소 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 아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해결책은 이걸로 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막 토론하고 논쟁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 문제는 드디어 뜨거운 공공쟁점, 즉 이슈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됐다고 해서 정부가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움직일까요? 천만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제부터 공식적인 정책, 의제라는 한정된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의제에 오르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외부 주도형,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내서 정부를 압박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죠. 둘째는 정반대인 동원 모형이에요. 대통령 같은 힘 있는 리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고 먼저 결정한 다음에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은 내부 접근형인데 이건 좀 조용하게 이루어져요. 관료나 특정 이익 집단들이 막후에서 의사결정권자들을 설득해서 의제를 만드는 거죠.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무서운 권력은요, 논쟁에서 이기는 권력이 아니라 특정 문제는 아예 논쟁의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거예요. 기득권층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는 사람들이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권력의 중요한 작동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 항상 통과되기 힘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 복지 정책은 재분배 정책이거든요. 특정 집단, 예를 들면 부유 측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다른 집단, 빈곤층에게 나눠주는 구조예요. 혜택 보는 사람들은 많지만 혜택이 분산되어 있는 반면 비용을 내는 쪽은 소수지만 비용이 집중되죠. 그러니 돈을 내야 하는 쪽에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통과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싸움을 거쳐서 드디어 문제가 공식 의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시끌벅적한 정치보다는 약간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실제 해결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죠.
해결책을 만드는 것도 체계적인 과정이 있어요. 일단 문제의 원인이 뭔지 깊이 분석하고요. 이 정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해 봅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개발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안들 중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지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이때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연장통 같은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쉽게 말해서 가성비를 따져보는 거고요. 정책 실험은 일종의 베타 테스트 같은 거죠. 작은 규모로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인 도구들을 동원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최고의 해결책을 찾았어요. 완벽하죠? 그런데 이 완벽한 계획이 정치라는 아주 복잡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치 분석가와 정치인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과 같아요. 분석가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권력과 여론에 기반해서 가장 실현 가능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답을 찾으려 하죠. 그래서 서류상 최고의 정책이 정치적으로 지지를 못 받아서 폐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상과 현실의 차이죠.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현실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행복 같은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요. 분석할 시간이나 돈이 부족할 수도 있죠. 정부 부처끼리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다음 선거에서 이기려는 계산이 공익보다 앞서는 순간 최고의 계획은 순식간에 어그러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따라와 보니 결국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이처럼 차가운 합리성과 뜨거운 정치 현실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럴듯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최고의 아이디어가 이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만들려면 말이죠.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